미국의 7월 구인 규모가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도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어제 발표된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경기 동향 지표가 줄줄이 침체를 가리키면서 9월의 B컷 0.5% 인하 전망도 다시 커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고용 지표와 베이지북 영향으로 9월의 FOMC에서 연준이 B컷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9월 FOMC에서 금리를 0.5% 인하할 확률은 어제 38%에서 오늘 45%로 올랐습니다. 내일은 미국의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됩니다. 또 6일에는 더 중요한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큰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7월 구인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767만 건으로 전월에 790만 건 대비 23만 건 줄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 810만 건에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7월 구인 건수는 2021년 1월 이후 최저 수치로 기업들의 구인은 줄어들고 해고는 늘어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 연준이 총 8차례 발간을 하는 베이지북은 연방준비은행 경제 상황의 의견을 취합을 합니다. 노동시장, 물가와 소비자 지출, 제조업, 서비스, 부동산, 건설업 등 상황이 서술됩니다.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2주 전 발표됩니다. 연준은 이달 17, 18일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19일 새벽 3시쯤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경제활동이 정체되거나 감소세를 보인 지역이 증가했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발표한 8월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 중 경제활동이 보합세 또는 감소세를 보인 지역이 이전 5개에서 9개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활동이 소폭 증가한 곳은 3곳이었습니다. 고용 수준은 최근 몇 주 동안 대체로 보합세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5개 지역에서는 전체 고용 인원이 소폭 또는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근무시간 및 교대 근무를 줄이거나 감원을 통해서 전체 고용 수준을 낮췄다고 보고했습니다. 고용주들이 수요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채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인력을 확충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연준은 설명합니다. 구인 경쟁이 완화되고 이직률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임금과 급여 인상에 대한 부담은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은 완만했고 비노동 투입 비용과 판매 가격 상승폭은 미미하거나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미루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금리 인하 시점이 임박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애틀랜타 연은 웨스트뒤에 게재한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루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금리 인하를 서두르면 안 된다고 발언을 하는 등 매파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입장을 지금 바꿨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노동시장 악화 조짐이 늘어나면서 연준 책무의 중심이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고용 증대로 옮겨갔다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실제 2%로 떨어질 때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미루게 되면 노동시장이 붕괴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을 행사하는 위원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오는 17일, 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최소 0.25%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가 됩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은 강세론자, 약세론자 막론하고 이번 달 미국 증시가 최대 10%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세론자들은 이 약세장을 매수 기회로 제안을 합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는 향후 몇 주 내 주요 주가지수가 약 10%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제프 디그래프 전략가는 나스닥 100 지수가 17,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간밤에 나스닥 100 지수가 0.2% 하락하면서 18,921에 마감했습니다. 그는 증시가 9월 말에 추가 약세를 보일 것이고 하락세는 10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주시장 강세론자로 시장 조사업체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인 에드워드 야데니는 증시 변동성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계속될 수 있다면서 이후에나 증시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의 비즈니스 뉴스 프로그램 스쿼크박스와 인터뷰하면서 현재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대선 직전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S&P 500 지수가 지난달 초에 3%나 미끄러지면서 2022년 9월 이후 약세장이었죠. 약세장 거의 마무리의 끝에쯤에 그때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변동성이 다시 나타나서 엔비디아 주가 급락과 부진한 제조업 데이터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S&P 500 지수가 지난달 투매 이후 최악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 VIX 공포지수라고 합니다. 오늘 2.9%나 오른 21.32를 기록했습니다. 벌써 20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70달러 아래선으로 떨어졌어요. 공급 측면에서 호재가 나왔지만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유가를 짓눌렀습니다.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WTI 가격이 1.62% 떨어진 배럴당 69.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가 70달러를 밑돈 것은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42% 낮아진 배럴당 72.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작년 6월 하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